안녕하십니까. 일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2028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개편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완되면 이런 것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내용을 참 담아왔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 과연 2028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지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요. 수능 선택 과목의 불공정 문제 때문에 이 수능 선택 과목을 줄인다 라는 수능의 방침이 한 가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과도하게 고교 내신을 쪼개다 보니까 1등부터 9등까지 이거 너무 사람 숨 막힌다. 그래서 5등으로 축소하자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총 4가지를 발표했어요.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 개편, 두 번째로 이권 카르텔 근절, 3번 고교 내신 5등급제, 마지막으로 교사의 평가 강화입니다. 물론 이권 칼퇴의 문제하고요. 교사의 평가 강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공정성,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앞으로 입시 방향과 딱 들어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1번 수능 문제하고요. 2번 내신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국에 고교학점제는 학교 생활과 진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크게 흔들린다 아니고요. 고교학점제답게 생활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면 이번 정책에서 혹시나 걱정될 수 있었던 기초학력의 우려를 그나마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라는 라인들을 많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정확하게 보면요. 이런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최대한 불안하지 않도록 기존 것들이 있는 것처럼 놔두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교육부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고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안심을 시켜줬지만 만약에 그대로 교과 내신 그대로 수능만 고집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좋은 대학을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계획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입시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최종적으로 입시를 만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강조드릴 거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통합형, 융합형 수능이라는 것과 고교 내신 5등급제인 거죠. 일단 수능에서 특이점들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요. 통합형 수능입니다. 이 방향성은요. 교육학점제로 수업이 다양해지니까 선택 과목에 너무 유불리가 심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제한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에 문과든 이과든 사회과학 공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이제 무서운 게 있죠. 우리 2002년도 2002 이때 수능 갑자기 막 이런 게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긴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개편 안에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보는데요. 둘 다 보게 되고요. 범위를 나뉘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초적인 공부. 한마디로 1학년 때와 2학년 때 정도의 공부 수준을 공부하게 된다 이거죠.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때라고 하기 좀 마음이 아프네요. 2002학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에 수능은 어땠냐 하면은요, 사탐, 과탐을 다 보긴 했는데요, 인문계하고 자연계가 본 영역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사탐, 과탐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은 1학년, 2학년 중반 정도 수준까지 탐구 영역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등급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1학년 때 거지만 3학년 때 그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죠. 만약에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사회하고 과학은 9등급제가 상대평가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어처럼.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은 어쨌든 1학년 단위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3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내용에 1학년 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보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드는 거죠. 과연 그러면 왜 여기서 9등급제를 만들어 놓았을까라는 고민점이 들죠. 어쨌든 통합형 수능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시에 수능 최저 혹은 정시에서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를 넣는다면 9등급제처럼 잘라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9등급제가 아니라 A, B, C제로 해서 어떨 때는 A가 13%가 됐다가 어떨 때는 A가 2%뿐이 안 나오면 거기에서도 유불리가 생기잖아요. 과목의 장점별.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자기의 수준에서 수능이 어떻게 나오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9등급제 유지한다는 것은 방향이 수능 그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저 학력 기준을 사용하거나 입시에 활용하고자 함일 거예요. 설명 써 있습니다.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왜 수능 9등급제로 유지되나요?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수능 등급체제가 개편되면 최저 학력 기준에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항상 청문회의 포인트잖아요. 자, 두 번째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라고 썼습니다. 수능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됩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쓰든 써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플러스 다른 것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가 가능될 텐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처럼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 거 공부를 해야 되는 아리까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를 보완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습을 묻기 위한 대학교의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죠? 그것이 면접이 될 겁니다. 면접이요. 자, 그게 아니라면 학교에서 이 수능만으로 스페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등급을 나타내려면 뭔가 어려운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땅땅땅 던진 것이 바로 세 번째, 심화 수학의 도입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심화 수학의 도입 여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다 안 한다 이게 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있는데요. 사실 아래 노란색에 추가 평가 요소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보이시는 건 전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수시 신입생 일반 면접 구술고사 내용입니다. 저런 거를 구술고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굳이 심화 수학을 수능에서 낼 필요가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죠. 이제는 수능이라는 것이 수능 혼자만으로 존립하기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이라는 것을 수능 최저의 포커스를 먼저 맞춰놓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요, 수능 이외에 추가 평가 요소들을 대학교들은 노리고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된다는 거 뒤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고교 내신 5등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고교 내신 5등급제를 왜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고1 내신의 과열 때문에 그래요. 자, 무엇인가요? 라고 설명드렸더니요. 우리가 지금 공개된 고1 9등급제하고 고2, 3 전면 5등급제 절대평가 실시라는 것은 고1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고2, 3 성적이 뭔가 부풀려서 뭔가 묘한 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방향을 보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는 친구들을 막자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1학 4등급이 나와버렸어요. 난 서울대 가고 싶은데 어쨌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4A가 앞만 봐도 되는 건데 저 그림을 그려봤자 난 희망이 없어 라고 1학년 때 자퇴하는 친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수능이 남았으니까 최소한 4, 3, 2를 꿈꿀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9등급제 플러스 고2, 3 AB에서 3학년 전체 5등급제를 만든 방향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낸 이유는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라는 것들을 좀 강조한 부분이죠.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있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택 과목에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안내된 부분 중에 하나가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에서 9등급제는 매우 불리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1등급 4%가 나오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20명도 채 안 되는 수업을 들으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1등급은 한 명입니다. 친구들이 들으려 할까요? 안 듣겠죠. 그래서 보완책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일반 선택 과목은 5등급제로 가고 진로 선택 과목은 A부터 I, 그렇죠? incompleted까지 가는 방향대로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요. 5등급제라는 범위를 왜 정했을까 또 재밌어요. 이 방향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결국에 학생부 전형화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를 둔 것이죠. 5등급제 1등급은요. 재밌게도 지금 종합전형의 상위 14개 대학교 일반고 커트라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2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의 수도권 커트라인,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특목고나 자사고가 상위 14개 대학에 가는 커트라인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에 해당돼요. 결과적으로 저 정도의 데이터만 있다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엄청나게 귀중한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의 방향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 수능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의 상황에 달렸어요.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왜 그걸 그렇게 끌고 와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과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진로 성숙도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즉, 고교 학점제 취지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통합형 수능에서 사회과학은 9등급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교 학점제 5등급제 내신에서는 일반 선택은 5등급제 괜찮은데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체제처럼 A부터 IJ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마지막 최종에는 저 부분을 약간 관철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오늘 한 20, 30개의 뉴스가 터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뉴스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에서 2028 대입 서울대 학종등 입시안에 큰 변화 없어 본고사 부활 안 해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쓰신 분이 정말 이번 입시를 잘 보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신에 타이틀을 본고사 부활 안 해로 뽑지는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아래 제가 파란색, 빨간색 포인트를 준 저 내용을 보면요. 결국에 이번 입시의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이번 입시는요. 메인 그 킬링 파트를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평가 요소는 고등학교에 던져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어떻게 이제 입시를 움직이는지랑 고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해졌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뉴스에서 과연 서울대, 연대, 고대, 숭실대, 숭실대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학교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요. 자, 입학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순팅에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님은 서울대는 원래 학종을 뽑았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수능 얘기하자면 수능 비율을 줄일 거란 얘기가 좀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책이 발표되긴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이주호 장관님이 줄일 거란 얘기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반영하고 있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썼습니다. 그쵸? 서울대는 벌써 수능 플러스 우리 친구가 어떻게 교과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요. 고려대 정한인재발굴처장님은요. 자칫 상위권 학생들 변별력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에 자율권 줘야 된다. 정시와 함께 교과 성적인 학생부를 더 꼼꼼히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요. 교과 성적만 봤죠. 서울대나 고대는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부를 더 꼼꼼히 본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얘기하는 정시는 결국에 수능 플러스 다른 평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 그대로가 진행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자, 고려대학입니다. 손창한 연대 입학처장님은요. 개편안에서 1등급 학생이 기존 1, 2등급을 더한 거다. 너무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능 성적을 보고 면접을 진행해야 된다. 추가 요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훈 숭실대 입학처장님은요. 9등급 상대평가대보다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내신 성적을 보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 교내 활동 내역 등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를 추가한다. 정확하네요. 교과 전형에서 종합전형 요소를 추가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숭실대 걸 올렸을까요? 숭실대가 좋은 학교니까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요.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강화 방법이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 플러스 면접이든 추가 평가서를 가미하겠다인 거죠. 자, 어쩌라는 거죠?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1년 전, 2년 전에 유튜브에다가요 2028 대입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땅땅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제가 1년 전에 나왔던 2028 대입 예측에 뭐라고 써놨었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표로 하나. 무엇이냐면 입시라는 것은 내신, 그 다음에 전공 역량, 그 다음에 수능 세 가지 요소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이 60, 학생부 활동이 30, 수능이 10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엔 내신이 20, 종합전형의 요소가 80 또는 70, 그리고 수능이 10%, 수능 같은 경우엔 수능이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우리 친구의 학생부 종합전형 역량이 30 정도 가미되는, 한마디로 비율에 따라서 입시가 돌아가지 한 방향에 굳게 꽂혀 있는 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결국에 고교학점제는요, 학교 생활과 진로가 중요하다를 강조할 뿐이 없습니다. 그래야 학교가 돌아가니까요. 만약에 이 체제가 깨지면 결국엔 이 입시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고교학점제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담는다? 이 과정은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의 공부 체제에서 고교학점제로 넘어간 이 이슈에 한 3배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로를 바탕으로, 요즘 분위기로 따지자면 계열 통합을 하고 있으니까 계열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진로 역량을 쌓고요. 두 번째로 기초를 탄탄히 공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무슨 공부해야 되지? 지금 고교학점제 직접적으로 단련되어 있는 중2학교 친구까지 뭐 하고 있지? 굳이 고민하지 말고요. 진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단 한 가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특목고 자사고의 유리함은 이제는 뭔 수를 써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